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25번째 이야기 총기 수입 2번째. 내무반장의 예비 점호가 거의 끝나갈 무렵 1소대의 점호도 끝났습니다. 제2소대 점호. 주번하사의 구령에 내무반장의 보고와 인원 확인이 끝나고 곧바로 주번사관의 총기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주번사관의 눈은 이미 토끼를 눈앞에 둔 늑대의 눈빛이었습니다. 1소대에서 얼마나 악을 썼는지 입가에는 흰 거품까지 물고 있었습니다. 앞에 총! 놀이새를 후퇴시키고 고정한다. 실시. 그는 우리들의 모든 총을 일일이 받아서 소염기 쪽 총구를 통해서 총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이새를 후퇴시킨 총은 한피 방출구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 총열 내부가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소대 내에 총기 수입 도구가 많지 않아서 총기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총구를 수입하는 꽂을대와 수입포가 많지 않은 데다 총구 수입 방법을 잘 몰라서 거의 모든 전우가 총구 수입은 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기름걸레로 총의 외부와 각 부품만을 닦아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총열 내부의 상태는 뻔할 뻔자였습니다. 주번사관은 총기 수입 분량을 외치면서 개머리판으로 배를 한 번씩 내지른 뒤 주먹 쥐고 엎드리게 했습니다. 이윽고 주번사관이 내 앞에 왔습니다. 신병 윤태상, 총번 068604. 내 소총은 번호가 068604번으로 이 번호가 생산 1년 번호라고 할 때 오래된 총이었습니다. 당시 현역군인 60만여 명이 모두 M16 소총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경찰들까지 지급된 것을 감안할 때 총번 6만 번대는 아마도 M16 생산 1세대 소총일 것입니다. 이는 또 그만큼 총이 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총기 수입 분량. 총기 수입 분량.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개머리판으로 배를 맞자 갑자기 숨이 콱 막혀왔습니다. 그러나 한 대 더 맞기 전에 머뭇거릴 틈 없이 주먹 쥐고 엎드렸지요. 뱃속이 뒤틀려 옴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맛보거나 느낄 수 없었던 아픔이었습니다. 이윽고 소대원들 모두가 침상에 엎드려 뻗쳤을 때 주번사관은 소총 검사를 마쳤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기합이 목적인 이상 소총 검사는 구실일 뿐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전체 일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벌써 일어서라니. 우리들은 반가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렇게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 쪽이 더욱 강했지요. 각자 철모를 꺼낸다. 실시. 이때만 해도 철모 검사가 오늘 점호에 두 번째 착안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재빠르게 철모를 닦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철모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엎드린다. 그리고 하나의 오른팔, 둘의 왼팔, 셋의 오른다리, 넷의 왼다리를 든다. 실시. 실시. 어느 놈이든 팔이나 다리가 바닥에 닿는 놈은 즉시 현찰 박치기가 들어간다. 알았나? 내무반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소위 헬기탁이라는 기업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본래 복부가 약한 편이었습니다. 어쩌다 장난으로라도 복부를 주먹으로 맞게 되면 숨이 콱 막히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런 나였기에 개머리판으로 맞은 충격이 제 가시기도 전에 다시 헬기타기를 하자 1분도 되지 않아 통증이 오고 숨이 막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에 받치고 있는 철모 하나에 온몸의 체중을 지탱하도록 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사람들은 보통 인체의 중심이 배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인체의 상하 구조를 보면 상체의 무게가 하체보다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는 명치 부분에 철모를 받쳐야만 중심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명치는 급소인지라 압박을 당하자 숨이 콱콱 막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워낙이 살벌한 분위기인지라 버틸 때까지는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소대 네모반 안에는 전우들의 신음소리와 팔이나 다리가 침상에 닿았다가 걸린 사람을 걷어차고 다니는 주번사관과 네모반장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나도 끝내 버티지 못하고 다리를 내리는 순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분화발이 날아와서 걷어찼습니다.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까. 기상, 각자 철모를 원위치시키고 침상 3선에 정렬. 주번사관의 이 소리가 구원의 소리마냥 들리며 이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군요. 주먹 쥐고 엎드린다. 실시. 그 상태에서 두 발을 관물대 3단에 올린다. 실시. 다시 관물대타기라는 기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군에 오기 전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기합이 바로 헬기타기와 관물대타기였습니다. 많은 선배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두 가지의 기합을 오늘 몰아서 한꺼번에 치르는 것입니다. 논산 훈련소의 관물대는 나중에 자대에서의 관물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3단 관물대에 발을 올리고 엎드리자 거의 물구나무 서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두 주먹을 쥔 팔에 온몸의 무게를 감당하며 거꾸로 서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전우들의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신음소리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우당탕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누가 네모반장에게 걷어차였는지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옆 사람을 건드리자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우리 분대 전우들이 줄줄이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나도 침상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덕분에 잠시 고통이 물러갔지만 그러나 다시 주먹 쥐고 엎드려서 두 발을 관물대에 올리려니 그 고통은 처음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 난생 처음 당해보는 고통. 사회에서라면 누가 이런 것을 시킬 것이며 또 시킨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오늘은 내 생에 있어서 불행스러웠던 시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사소대 점호가 끝날 때까지 우리들의 땀과 눈물을 쏟아낸 다음에야 하염없이 길었던 점호는 끝이 났습니다. 점호가 끝났을 때 시간은 11시가 가까워지고 있더군요. 무려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점호로 시달려야 했고 이런 점호는 내 군 생활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